네,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뭐 있어? 네. 영화가 영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지하고 가볍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아유, 같아요. 제가 대충 봤는데 질문들이 네. 다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할까요?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독,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중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? 라고 김재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. 네. 일단 켄로치 영화 여러 편 보셨잖아요. 네. 우진 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. 저는 켄 로치 영화의 어떤 스타일에서 제일 좀 이 영화는 좀 다른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. 네. Looking for Eric이라는 영화가 네네. 저는 좋더라고요. 그 영화가 되게 판타지스러운 요소도 있어서 축구 영웅이었던 에릭 칸토나가 이거 환상 속의 인물로 등장해서 네. 절망감에 빠진 아버지 세대가 이제 다시 뭔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요. 제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일 좀 뭐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좀 훈훈한 마음이 들었고 약간 인문적으로도 좋고 켄로치가 네, 들어가는. 예. 네.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한 영화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렇습니다. 저는 하나는 레이닝 스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레이닝 스톤. 90년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어떤 의식을 위해서 드레스를 사주기 위해서 분투하는 얘기인데 영화 자체가 일단 재밌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. 레이닝 스톤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돌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원래 텔레비전 영화입니다. 네. 캐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캐스요. 60년대 만든 영화인데 매와 소년의 어떤 이야기인데 매요? 네, 날아다니는 매. 그래서 이 캐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서 캐노치 좋은 영화들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또 질문을 해볼까요? 박상민 씨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. 네. 이동진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중에서 수상에 대해 의아해하셨던 영화가 있으신가요? 네, 분명히 다 뭐 100%막 다 동의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. 동의 안 할 때가 더 많죠. 네, 근데 뭐 수상이라는 건 항상 의외성이 있고요. 네. 국내에서 열렸던 뭐 이런 영화제나 이런 데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순간들이 많아요. 어떤 이상한 순간이요?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히 말해 주세요. 심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. 아, 예를 들어서 예. 8명의 심사위원이 있다고 쳐보세요. 다 나라의 배경도 다르고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영화를 상을 주겠다고 기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목소리 큰 사람. 네. 네. 그러면 우리가 악성 민원이 막 난리치면 어느 정도 달래서 뭘 하잖아요. 그럼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 그 해의 심사위원장이 누군지 혹은 심사위원 중에 누가 어떤 성향을 받았는지 또 매일매일 나오는 데일리에서의 기자들이 평가한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타협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대체 이게 왜 상을 받은 영화야?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고 아카데미도 심지어는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영화 괜찮지만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건 이상하잖아요. 이게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일들은 굉장히 많다. 그러면 뭐 네. 영화가 구체적으로? 어떤 영화가 제일 의아하셨는지. 칸 영화제 이건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겠다고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. 그냥 제 호불호 제 어떤 판단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디판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받았죠. 네. 좋은 영화였습니다만 황금종려상까지 받을 수 있는 영화인가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예전 영화로 친다면 미션 같은 영화 많이 아시는 좋은 영화지만 그쵸 음악이 너무 좋죠. 네. 음악이 황금종려상이지. 근데 이런 영화들은 그 해에 어떻게 보면 예술영화계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갖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결정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한 번 더 켄 로치 감독이 소외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루는 감독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적으로 캐릭터를 극적인 상황에 넣는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.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주인공이 추락하는 과정과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과정이 좀 부자연스러웠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라고 나상민님께서 보신 것 같죠? 네.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약간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과정은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가 되지 않았는가. 그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지만 나상민님께서 뭘 지적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
그것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영화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앞쪽에서는 켄 로치가 굉장히 전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아주 강하게 본인의 견해를 밀고 나가죠. 근데 상대적으로 후자,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. 그런 측면들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노동자 계층이 처한 상황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의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약간 걸리기도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감동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직설적이고 비타협적이고 그러면서도 강하게 위험을 지키는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걸리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영화 참 좋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무비 속을 통해서도 역시 또 좋은 질문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아유, 이거 뭐 미리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참.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파트 3로 마지막 스포일러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